네, 안녕하세요. 밴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비웍스입니다. 비웍스는 사실 이격은 좀 많이 나 있는 편이죠. 저기 많은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46,000원까지 46,000원 넘게 꼭지 찍고 어때요? 최근에 좀 조정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다소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탄력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반등 올라오고 있죠. 많은 종목들이 이미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번 반등이 올라오면은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갈 때는 힘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지만 탄력이 떨어진다는 건 조금씩 지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반등 기다려서 이제 많이 줄여주세요. 비중을 많이 줄이고 아니면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뉴라는 종목이죠. 자, 뉴는 지금 이름을 바꾸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추세는 일단은 망가진 거예요. 추세는 망가졌고 한번 조정받고 재차 들어서 누른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뉴도 이제 바로 가기는 힘들고 반등 이후에 다소 행보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밴드에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을 비중이 많이 가지고 들어가세요.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투자 금액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잘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일단 뉴도 이제 비중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반등을 통해 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하는 장기로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수개월에 그 조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그 정도로 많이 줄여 주셔야 되죠. 줄여야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등이 그냥 나와가지고 종목을 교체하셔도 상관은 없죠. 자, 다음은 리젠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리젠이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인데 일단 비중은 안 적어 주셨거든요. 일단은 얘도 바로 가긴 힘들고요. 바로 가긴 힘든데 이제 반등은 나올 거예요. 비중이 많다면 이번 반등에 좀 줄여 놓으시고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이미 조정은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관리 종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10% 이상씩 담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작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얘는 어때요? 2007년부터 고점 찍고 계속 반등 위에 조정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는 가지 않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또 횡보하는 기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ROE는 그런 대로 괜찮은 회사이거든요. 보면은 30%는 많은 것 같아요. 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오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한 10% 정도로 비중을 좀 낮춰주시죠. 30%씩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지루하실 겁니다. 비중을 좀 낮춰주시죠. 다음은 CS 윈드. 예, CS 윈드는 이거는 글쎄요. 신규 상장해가지고 지금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요. 물론 유볼도 많고 ROE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한 24,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24,000원까지 이렇게 밀렸다 재창 반등 오는데 한 3만원 정도 오면은 얘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죠. 20%씩 가지고 있을 종목 아닙니다. 반등이 나올 뿐이지 시세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등까지만 보는 거죠. 조금 더 본다면 3만원까지는 가능하니까 여기서 많이 줄여주시죠. 다음은 코아 시스템. 자, 코아 시스템이 이제 계속 행보인데 아마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될 겁니다. 코아 시스템 보유 관점으로 보되 이제 지금 이렇게 행보하면서 이렇게 지켜내고 있죠.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깨면은 얘는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오르기보다는 다소 깰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잘 보시되 한 7,800원 정도를 이탈한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나오시죠. 자, 다음 휘닉스 소재입니다. 휘닉스 소재는 지난 24일 지난 24일 어때요? 저점을 찍었죠.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인데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작게 가져야 됩니다. 비중 20% 많으세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양봉이 나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요거는 5% 미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많이 줄여주세요. 다음은 세중. 세중도 이번에 한 번 맞았고 조정 받았기는 했는데 얘도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세중은 그냥 가지고 있으시죠. 보유 관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맞을 만큼 맞은 것 같아요. 그래,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다음에 한국공항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공항도 결국 이렇게 4월 이후로 조정 받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빠질 때는 가격으로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 관점이죠. 비중은 조금 많은 듯 합니다. 20%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좀 올라오면은 한 10% 정도로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대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대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비중은 더 느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유. 다음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도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제 재차 이 자리 깨면 안 됩니다. 깨면은 조금 축소를 해보시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데 20%는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리노공업도 큰 틀의 추세는 망가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여기서 20% 같이 가지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올 거죠. 매수가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종목도 한 10% 이내로 맞춰주시고 200일선 이탈한다면 일단은 대폭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문전자 기로네요. 이거는 장기로 보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챙겨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상한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3일 동안은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1750원 정도 잡죠. 1750원을 깨게 되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본다든지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지금 오늘 저점을 지켜내죠. 오늘 저점을 지켜낸다면 한 차례 정도의 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적당히 올라오면 거기서는 이제 이실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로 보유한다든지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비중은 좀 많으세요. 30%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쌍용정보통신 일단 보유하시죠. 얘도 그렇게 얘는 그 연초에 바닥 찍고 이제 조금씩 상승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탄력적으로 나눈 구간은 아닙니다. 자본 장식이 돼가지고 유불이 마이너스예요. 실적도 아직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 속으로 보면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극히 소량 가져야 되는데 30% 많아요. 이거는 5% 미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5% 미만. 그만큼 대단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덜어내세요. 30% 많습니다. 5% 미만으로 보유를 해보시죠. 자, 이제 EID인데 이 경고가 붙었네요. 자, 대체로 경고가 이렇게 붙고 나면 종목이 잘 못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중이 50%입니다. 이게 우량한 종목입니까? 아니거든요. 유불이 70%밖에 안 되고요. 부채가 180%.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어때요? 빚이 더 많죠. 그리고 실적도 마이너스이고 부채가 많은 회사를 내 투자 금액의 50%나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최근에 이제 급등하긴 했는데 이제는 경고도 붙고 해가지고 바로 가진 못할 겁니다. 일단 여기쯤에서는 적당히 이제 한번 이익 실현 아니면 빠져나와 보시죠. 고점에 따라가신 건 아니죠. 고점에 따라갔다면 일단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줄인다든지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죠. 자, 하이닉스도 6월 이후로 지금 큰 조정 계속해서 조정인데 이제는 그 조정하는 게 어때요? 완만해지고 있죠. 조금씩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니까 지금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큐로컴이 주의를 받네요.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주의를 받을까요? 일단 8%면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하시고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조금 더 보시죠. 전고점 근처 있죠? 이렇게 올 때 한번 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한가 이렇게 갔네요. 네, 비중 더 실진 않고요. 요런 종목은 이제 상한가 이렇게 가다가 오늘 좀 사실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일 정도나, 모르겠어요. 상 한 번 더 나올지. 근데 상한가 이렇게 가는 날, 상 못 가는 날 있죠. 상가다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힌 날, 이런 날은 한번 챙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한번 챙겨주셔도 되는 자리가 나올 텐데, 만약에 상한가 쭉 가면 그냥 하루도 홀딩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상한가 못 갈 때 한번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격은 많이 났습니다. 3,000원 근처에서 출발해가지고 10,000원 넘었죠. 이격은 이미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상 못 갈 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화전기 유보율이 참 작고요. 부채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는데 뭐 상 이후에 역시 좀 막히죠. 아직은 어때요?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는데 아마 550원, 500원에서 550원 근처에는 또 막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챙겨주셔도 됩니다. 챙겨주시면 또 한 차례 이렇게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한번 500원에서 550원 사이 막힐 때 그때 한번 챙겨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밴드에 올려주신 종목 진단 봤는데 댓글로서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세를 이해하고 그 시세를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공부는 이제 부자빠는 열린 강의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열린 강의가 있으니까 열린 강의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그 시세 공부하시고 또 주식시장을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 하루하루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어때요? 흔들리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잡아주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열린 강의에서 여러분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